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열분이네요. 식사들은 아직 안 하셨죠? 네. 제가 어제 밤에 우리 스폰서님 덕분에 제가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과 스폰서님 덕분에 SDIR에 달성을 했습니다. 저 USDIR 오승경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시크릿 하셨던 분들인가요? 혹시 시크릿 관련 없으신 분들 있으세요?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시크릿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힐리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기까지가 좀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전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제가 한 20년 가까이 20년 넘게 교육업을 했었어요. 시크릿을 만나기 전에 15년 정도 학원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크릿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학원을 접고 시간을 써야 되니까 강사로 한 5년 정도 이제 병행을 했어요. 병행을 했고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취득하고 나서 제가 이제 조금 본업으로 몰입을 해오다가 이렇게 힐리로 다시 이렇게 복귀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수업을 좀 병행을 하고 있어요, 다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시간이 날 때마다 PPT를 좀 만들다 보니 PPT가 조금 친절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개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본업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완벽한 직업이 있을까요? 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또한 완벽하지 않다라고 책에서 배웠어요. 세상에 완벽한 것이 없지만 더 나은 것은 있더라. 여기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완벽하지 않다. 다만 더 나을 뿐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해봤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할 수 없는 일이었고 투자비 필요했고 플랜 B가 필요하다.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세상에 완벽한 선택은 없어요. 기회비용 대비 합리적인 선택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힐리 또한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선택일 뿐이다. 자,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인지 아닌지 이 시간에 좀 알아보실 거예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하시면 그냥 돈이 되는 줄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 보면 시작하겠다면 직업으로 삼아라. 그리고 프로가 되기로 결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기술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제가 11장, 12장 제목을 보면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모두 그만한 가치가 있다. 굉장히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학원이라는 업종을 하기 전에 간략하게 제 소개를 조금 더 하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었어요. 20대 후반에. 말만 하면 다 하실 거예요. 제가 자성료 다단계를 한 3년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좀 빠르게 핀을 갔어요. 3개월 만에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가서 한 연소득 1억 가까이 벌어뒀었죠. 20대 나이에. 자, 그러다가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3년 만에.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문을 닫았고 두 번 다시 네트워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학원만 운영을 해오다가 15년 만에 다시 내가 시크릿을 만나서 두 번째 선택이었어요. 네, 시크릿이 제 나름대로 어떻겠어요. 한 번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검토를 해왔겠죠. 근데 저는 제 검토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왜냐면 시크릿이 다시
왔잖아요. 우리 곁으로. 예. 다시 올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봤었고 이 아이템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면 지속될 수 있겠구나. 자,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고 지금 이렇게 흘려와 쪼이는 부분도 저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200살. 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책을 좀 읽어오긴 했지만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제가 20여 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읽어봤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부자들은 더 이상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늘어나는 세금 때문에 소유하려 하지 않는데요. 소유의 종말 시대가 옵니다. 저는 과연 이런 세상이 올까? 오더라고요. 한 5, 6년 전부터 렌트, 네, 자동차 리스 이런 광고가 TV에 펴놓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내가 10년 전에 저런 책을 봤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세상을 예고했던 거구나. 네, 그랬고요.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 같은 사람이 썼어요. 소유의 종말, 노동의 종말은 같은 분이 썼어요. AI, 인간보다 똑똑한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했죠. 자, 그리고 국경이 종말을 했습니다. 카카오톡을 보내면 몇 초 만에 1초도 안 돼서 바로 지구 반대편으로 갔죠. 자, 세 가지 종말의 시대에서 네 가지 종말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 4년 정도 이전부터 서점에 이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노화의 종말. 자, 노화가 종말하기 시작했다. 저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150세까지 사는 것이 표준이 될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항노화가 아니라 영노화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150살까지 사신다라면 지금은 아직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청춘? 예, 신생아 청춘? 예, 저는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인생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이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 김수롱이라고 있죠. 김씨의 시조가 되시는 그분이 역사 속에서 몇 년까지 살았다라고 나오냐면 151세까지 살았다라고 나와요. 제가 사실 역사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정말 사실일까? 성경에도 보면 몇백 년 살았다는 얘기들이 기록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이 환경에 의해서 자꾸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혁명이 있었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계실까요? 60. 우리가 세계사 공부를 하다 보면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25세로 나와요. 네. 자, 25세. 다 까먹으셨죠?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교과서에 정확하게 적혀 있는 얘기고 평균 25세를 살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평균 25세로 살았을까요? 4살 때부터 노동에 뛰어듭니다. 예, 4살 때부터 아이들이 12시간 넘게 일해요. 교과서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아이들이 새벽에 눈을 뜨면 16시간을 일을 해야 잠을 잘 수가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10살만 되면 팔자주름이 생겨요. 네. 그리고 결혼도 하기 전에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25세라는 건 무슨 얘기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40, 50 넘게 살고 있는데 25세가 되기 전에 죽는 사람들이 부직수가 나온다는 거죠. 20살이 되기 전에 15세가 되기 전에 꽃다운 나이로 죽는 거죠. 꽃봉오리가 피우기도 전에. 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어요. 자, 그러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인류가 계속해서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다시 역사 속에 등장하는 150세를 내다보는 시간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인트로에 이런 얘기를 집어넣냐면 사실 시크릿에서 소금과 머드 얘기를 하다가요. 필리를 접했을 때 저도 굉장히 생소했어요. 필리를 알고 파동의학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건 정말 놀랍구나.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제가 책 하나를 더 소개를 해볼게요. 이 책도 제가 5, 6년 전에 읽었어요.
그 히브리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죠. 유발 하라리. 자,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사피엔스는 과거의 역사라면 호모데우스는 미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주로 과거에 대한 역사를 기록을 해놓은 책이잖아요. 근데 여기 호모데우스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과감하게 미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접했을 때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있는 사피엔스는 제가 전자책으로 구매를 해서요. 앞에 표지가 이 표지가 없어요. 이건 직접 구매한 책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2100년이면 현생 인류는 사라질 것이래요. 그래서 혹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이때 당시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인류의 종말이 아니라고. 네, 종말이 아니라 현생 인류가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기존에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먹고 자고 바르고 뭐 이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서 이제는 새로운 인류가 등장한다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였어요. 같은 60대인데요. 어떤 60대냐면 20대 같은 60대와 120살 같은 60대가 공존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창회를 갔어요. 근데 누구는 영노화에서 20대가 됐어. 내가 60살에 동창회를 갔거든요. 갑니다. 자, 근데 누구는 20대가 돼서 나타났어요. 근데 옆에 친구를 보니까 120살은 더 돼 보이는 거죠. 예, 왜 그럴까요? 자, 신문명과 신기술을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이고 내가 배우고 노력하고 거기에 맞춰가고 나 자신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20세로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영노화로 진입하시는 겁니다. 예. 근데 끝까지 내가 고집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죠? 그냥 생긴 대로 살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세월을 옆에 있는 영노화하신 분의 세월까지 2배로 받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저는 힐리의 비전을 어떻게 봤냐면요. 지금은 생소하니까 조금 더딜 수도 있을 거야. 거절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힐리를.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힐리 원룸들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회사 제품 기회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회사는 독일에 있습니다. 회사는 독일에 있고요. 예, 별로 제가 많이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본사가 독일에 있다. 이 정도. 자, 그리고요. 이렇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자, 양자 파동에 대해서 이렇게 선구적인 연구자, 예, 이렇게 경망 있으신 분들이 저는 잘 몰라요. 이분들을. 주파수에 대해서는 힐리 때문에 알겠고요. 자, 근데 이분들이 이쪽 계통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세계적인 기술의 승인 기록도 있더라고요. 예. 그냥 저는 굳이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알아본 내용에 대해서 따지고 싶진 않아요. 예. 얼마나 이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겠습니까?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액셉트하고. 예. 자, 이렇게 수치한 실제 정보들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만 하셔요. 저도 이렇게 참고를 하고요. 아직까지는 제 스스로 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데이터를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영상도 보고 틈틈이 글도 읽어보고, 자, 그래서 이 힐리의 그 기술의 원천이랑 아이템의 근원지가 뭘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똑똑하시고 과거부터 훌륭한 과학자분들이요, 이렇게 유명한 말들로 예고를 하셨더라고요. 지구상의 모든 것은 진동을 하고 있대요. 진동을 하고 있고 에디슨이 질투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테슬라의 이름이 이분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고도 하죠. 자,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진동에 관해서 생각해라. 저도 생각을 지금부터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힐리의 아이템 달상이 바로 이 파동의학이더라고요. 공명에 대해서 또 생소한 단어가 나와서 내가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진동계의 진국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현상. 자, 이게 바로 공명이고요. 자, 이 공명 현상에 의해서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다리가 분리가 되더라고요. 여기 핵심이 뭐냐면 원래 이 조그만 다리가요. 저 55 내려졌죠? 제가 과학적은 아니라서요. 자, 저 세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저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절반도 안 되는 강풍에 다리가 무너졌대요. 근데 그 이유가 바람이 세서가 아니고 주파수가 맞았기 때문에 그 진동에 의해서 다리가 붕괴됐다라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모르는 세계가 이렇게 많구나. 정말 몽테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는 잘난 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를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대요. 공부를 하다 보면 어때요? 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아, 내가 이것도 몰랐고 저것도 몰랐고 진짜 내가 많이 무식하구나.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에서 저의 무식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개별화된 미세 전류 주파수, 이걸 줄여서 IMF라고 하더라고요. 자, 힐리의 어떤 그 양자 파동 원리, 개별화된 주파수라는 게 또 포인트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개인에 다 맞춰서 주파수를 맞춰주고 파동을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치유를 해드리고 해결을 해드리는 그런 원리더라고요. 자, 사용 빈도에 관한 설문조사, 이것도 제가 넣어봤는데 사실 저희가 제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사서 집에 그냥 놓고 구경만 하면 의미가 있나요? 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맛이 짜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집집마다 우리가 뭐 헬스기구 하나씩 없는 집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그 헬스기구들이 뭘로 사용되고 있죠? 옷걸이 또는 빨래 거리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힐리도 생각을 해봤어요. 몇백만 원씩 주고 이걸 구입을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연 전달이 될까? 확장이 될까?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 이미 여기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대부분 80% 이상이 매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안 쓰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쓰나 봐요. 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통계나 확률로 볼 때 80%라는 수치가 나왔다는 거는 내가 열심히 입만 열고 전달만 하면 확장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스마트폰으로 절약한 돈과 시간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스마트폰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걸 다 돈 주고 사서 쓰고 있겠죠. 저는 컴퓨터를 요즘 거의 쓰지 않아요. PPT도 제가 조금 친절하지 않은 이유는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 PPT를 핸드폰으로 만들어요.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차 안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만들고 집에서도 제가 일이 없을 때 너무 피곤하면 소파에 누워서 쉬어요. 근데 누워서도 만들어요. 노트북은 누워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의 장점은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도 PPT를 만들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있지만, 자, 근데 여기 보면 컴퓨터, 카메라, 내비게이션, 오디오, TV, 은행 조편 등, 그죠? 여기서 우리가 돈 주고 샀던 게 뭐죠? 컴퓨터, 카메라, 내비게이션, 오디오, TV.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TV도 요즘 거의 집에서 TV 틀 일이 없어요. 꼭 봐야 되는 것들은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돈들이 스마트폰으로 아꼈어요. 그럼 시간이 돈이지 않나요? 자, 시간도 우리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쇼핑 직접 가지 않아도 핸드폰 안에서, 폰 안에서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이걸 물리적인 시간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스마트폰의 등장
원장으로 제가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이 절약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은 기존의 의료기기와 건강식품이 신체관리에 국한되었다면 힐리는 달라요. 관리 영역이 몸, 마음, 영혼 3위 일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총체적인 관리가 가능한 게 바로 힐리더라고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처럼 모두에게 필요한 아이템이고 기용품 아닙니다. 이제는 필수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뒷받침돼주는 내용입니다. 힐 어드바이저 4가지 기본 요소 중에 또 이런 게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힐리의 최고 사양에 장착되어 있는 디지털 뉴트리션 애플리케이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게 글로 읽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 기계를 갖고 계시는 분께. 아, 이게 진짜로 건강식품 먹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사실 조심스러운지 건강식품 시장을 한 방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아예 안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덜 먹어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에 대한 흡수율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세상이잖아요. 자, 신인류의 등장이 예고됐고요. 자, 이제는 건강식품을 먹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강식품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바로 이 디바이스 시장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공감하시나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많은 대표님들 덕분에 PPT를 그나마 또 만들기가 좀 쉬웠어요. 여러분들의 PPT를 많이 좀 조합한 게 티가 많이 날 거예요. 자, 조재원 대표님 저기 오셨는데 PPT 제가 또 활용을 좀 해봤습니다. 자, 위 모든 기능 이상의 프로그램이 작은 디바이스 안으로 쏙. 요거 한 장으로 혹시 이해 되시나요? 네, 요거 한 장으로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다른 분들 강의를 들여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이 많은 기계들이 디바이스 하나로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의료기기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건강식품 영역까지 그리고 소울 파트까지 쉽게 말해서 정신과 상담도 굳이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이 디바이스 안에 있다는 거죠. 대박입니다. 자, 그래서요, 독보적인 영역, 주파수와 사일 미네랄을 만납니다. 제가 사일 미네랄을 요거 한 장으로 그냥 끝내려고요. 네, 너무 익히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고요. 네, 자, 미네랄을 흡수시켜주고 주파수로 균형을 맞춰주고 이 이상의 조합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완벽한 선점. 제가 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 저한테 찾아와서 오늘 화장품 회사를 내가 오픈했는데 네가 1번이야 라고 했다면 선점일까요? 오늘 건강식품 회사를 내가 차렸는데 네가 1번이야 선점일까요? 아이템이 선점이 아니에요. 이미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은요 선점 아이템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힐리 디바이스 시장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지금까지 기존의 물류는 어떤 시스템이었나요? 내가 주문을 하면 반드시 포장이 되어서 배송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1차 생산품, 2차 생산품에서 파생된 제품으로 유통을 하는 구조였었죠. 하지만 힐리는 디바이스를 구매를 하게 되면 어때요? 유튜브를 구독하듯이, 쿠팡을 구독하듯이 구독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거죠. 더 이상 포장하지 않고 배송하지 않고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거.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의 비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시장 이제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1년도 되지 한국에 들어온 지 한국에서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90%를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타이밍이라고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못 만나면 천재도 돈을 벌기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죽어라 노력을 해도 돈을 벌기가 힘들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근데 타이밍이 잘 맞으면요, 바보도 돈을 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저는 사실 천재가는 아니에요. 타이밍이라도 잘 잡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예,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딱 9월만 오픈 런칭 기념으로 92만 원의 혜택이 있대요.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질까봐 PPT를 최대한 빼고 엑기스만 담았는데 보상으로 넘어왔네요. 자, 시크릿 런칭 패키지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제가 보상 플랜은 저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오늘은 제가 프로모션에 집중해서 이해한 만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모션 패키지를 구매하시면요, 무선 코일을 요 패키지에만 공짜로 준대요.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온 명품, 예, 시크릿 제품이 100만 원 가량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크릿 제품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 디바이스의 혜택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디바이스 100만 원어치가 공짜로 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크릿 제품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디바이스를 사고 싶어 하시고 디바이스에 포커싱이 돼 있는 분들한테는 이거를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명품이 100만 원어치 서비스로 와. 제가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만 원 가량 우리가 보너스로 받는 것은 이 패키지에만 국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1+1 패키지도 있지만 이 패키지 구성은 아까 그 패키지보다 더 비싸지만 코일이 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프로모션이라던가 이런 데서 조금 제외되는 게 있더라고요. 자, 보상 플랜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제가 보상 플랜을 조금 색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제가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파트가 뭐냐면 사회탐구 영역이에요. 아이들한테 사회를 가르치다 보면 경제 파트에서 경제의 3요소를 꼭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경제의 3요소가 뭐냐면 생산, 분배, 소비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저 경제의 3요소 중에 분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보상 플랜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게 왜 경제 3요소에 들어갈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분배의 문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뛸 것인지 말 것인지가 정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힐리의 분배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제가 알아봤더니 제가 조금 이전에 S사랑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이전에 S사 굉장히 취지가 좋았어요. 부의 공동체 너무 좋았고요. 마케팅 저도 지금도 굉장히 좋았던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우리가 완벽하게 장점만 있는 건 없잖아요. 굳이 단점을 꼽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조금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보상이었었다라고. 자, 우리가 그 정치적으로도 보면 포퓰리즘이 실패했던 이유가 뭘까요? 너무 대중에게 맞춰져 있으면 발전이 안 된다라는 어떤 그 선구적인 결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힐리는 자본주의적 성향이 좀 짙은 보상이라고 제가 이렇게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지금도 많이 이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때요? 자본주의가 잘 사나요? 공산주의가 잘 사나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액티브하게 뛰시는 분들에게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보상 플랜이구나 라고 제가 굉장히 합리적인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천은 유니레벨에서 따왔고요. 배치는 바이너리의 장점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이너리로 배치를 하게 되면 이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제가 보상 플랜을 프로모션에 맞추기로 했었죠. 자, 여기에서 빌더라는
리더 단계는 아닌데요. 시크릿으로 치면 액티브 단계더라고요. 내가 어쨌든 63만 5천 원 패키지부터 510만 원까지 패키지 안에서 디바이스를 하나를 구매를 하게 되면 액티브가 되고요. 그때부터 추천을 하게 되면 추천 보너스를 받습니다. 자, 추천 보너스가 소비 금액의 약 10% 정도가 들어온대요. 이 정도 이해되시죠? 네. 근데 여기는 장점이 있는 게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에게만 받았던 추천 보너스를 3대까지 주더라고요. 자, 그럼 내가 3대까지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되느냐?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S사에서 달성했던 브론즈, 네, 제가 런칭 패키지 2사람에게 전달을 했더니 TM이라는 직급을 달성을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직접 추천하지 않은 2대가 추천, 1대가 추천한 나의 2대가 소비한 매출의 15%, 소비 금액의 약 5%를 또 주더라고요. 대박이지 않나요? 나는 한 사람을 추천했는데 내가 추천한 사람이 10명을 추천하게 되면 10명에게 5%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어마무시한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팀 매니저. 자, 팀 매니저는 내 추천 계보 안에 4명이더라고요. 자, 4명이 런칭 패키지를 구매하게 되면 이렇게 3대 다이렉트 보너스까지 받아요. 자, 이게 굉장히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예, 열심히 알리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 팀 매니저의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또 이렇게 이전 회사보다는 조금 비교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단계별로 승급 보너스가 나와요. 승급 보너스 나오고, 자, 그다음 팀 매니저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듀얼 보너스. 자, 듀얼 보너스가 뭐냐면 팀 커미션인데 1대1로 지급을 해줍니다. 여기는. 자, 2대1이 아니라 1대1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팀 매니저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 플랜이 또 있어요. 이렇게 매칭 보너스. 자, 1대1 매칭 보너스가 있어요. 내가 팀 매니저가 되고 내가 추천한 사람이 팀 매니저가 되면 승급 보너스를 같이 받아요. 한 번 더 받아요. 그럼 내가 직접 추천을 해서 이분들을 계속 팀 매니저를 만들어 가다 보면 같이 보너스를 받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괜찮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리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리더에 진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리더 단계에서 주어지는 보너스는 이렇게 승급 보너스가 여기 보면은 쉽게 말해서 이씨들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조금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이그제큐티브라는 타이틀이 붙은 직급에서만 주어지는 승급 보너스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더블로 주고 있다는 건데 이그제큐티브 디렉터가 6개월 안에 승급을 하게 되면 승급 보너스를 2배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그제큐티브 바이스 프레지던트는 1년 안에 내가 1년 안에 저 직급을 갖게 되면 2배의 승급 보너스를 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최고 직급. 자, 이거는 1년 6개월 안에만 가면 더블로 준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이해되시고 있죠? 네. 제가 이해가 됐으니까 아마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리더. 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렉터부터 리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매칭 보너스가 생기더라고요. 매칭 보너스. 이렇게. 매칭 보너스는 아까 거기 단계도 있었지만 리더 단계부터 주어지는 보너스가 여기 또 EDIR이라는 제가 도전하고 있는 직급인데요. 여기서부터는 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풀 보너스가 뭔가 했더니 힐링월드 코리아 총 매출의 1%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내 팀이 아닌 형제그룹이 잘 돼도 내가 이 직급만 유지하고 있으면 전체 매출의 1%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욕심나는 직급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되실 거예요. 응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남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쓰는 방법이더라고요. 네, 정리를 이렇게 또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돌고 돌아서 저한테까지 왔어요. 네, 이 한 장으로 그냥 정리를 우리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2명 추천으로 팀을 달성을 하게 되면 깔끔하게 이렇게 현금 106만 원, 그리고 디바이스 보너스 317만 원. 만족하시나요? 네. 2명밖에 전달 안 했는데? 네. 이거 한 명만 전달해도요, 요거만 좀 차이가 나서 그렇지 저렇게 받더라고요. 예. 이렇게 막 퍼주고 남는 거 있겠죠? 예상. 예. 그리고 4명 추천으로 STM을 승급을 하게 되면 현금 보너스 220만 원, 제품 보너스 500만 원. 자, 이 팀 승급 시 추천 계보상으로 이거는 직접 추천 아니고 6명만 나오면 되더라고요. 현금 보너스 300만 원, 제품 보너스 500만 원. 너무너무 많이 퍼주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조금 오지랖이 회사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게 디렉터를 승급했더니 제품 보너스 633만 원에 현금 보너스 4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패스트 스타트 프로모션으로 저희가 추천을 해서 얻어서 받는 디바이스가 있어요. 자, 그거를 300만 원대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가 브런치 패키지를 구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를 또 받죠. 자, 이거를 신정민 스폰서님께서 그 승급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데 300만 원대로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는 달성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600만 원대의 제품 보상을 받습니다. 정말 대박이죠? 예. 자, 그리고 SDIR, 제가 어젯밤에 우리 스폰서님께서 또 열정을 해주시는 덕분에 정말 눈물겹게 SDIR 제가 달성을 했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베트남 리더십 세미나, 너무 참 감사드립니다. 자, 베트남 리더십 세미나 1인 참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장수가 되게 많았는데 제가 장수 줄이느라고 요 안에는 집어넣었어요. 네, 여기 보면 제품 보너스 633만 원 똑같고요. 현금 보너스가 722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응원드립니다. 네. 자, EDIR 승급, 제가 지금 이제 여기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욕심나는 게 뭐냐면 프로페셔널 에디션 힐리 디바이스 최고 사양을 업그레이드 받을 수 있는 직급이 바로 EDIR이라는 직급입니다. 욕심나는 직급이죠. 그리고 현금 보너스가요, 무려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이면 1년 웬만한 사람 연봉에 거의 가까운, 그죠? 알바하는 분들 연봉에 가까운, 그 정도 월급 되지 않나요? 정말 욕심나는 직급입니다. 자, VP. 자, 시크릿으로 치면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 직급이라고 들었거든요. 자, 여기는 베트남을 외롭게 혼자 가지 않고요, 한 분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모시고 갈 수 있는 바이스 프레지던트 열심히 도전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달성을 하게 되면 현금 보너스가 무려 얼마예요? 3천만 원, 3천만 원. 왜 3천만 원이냐면 20명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추가로 옵션이 있어요. 우리 신정민 스폰서님께서 개인적으로 또 지급해 주시는 300만 원과 유지했을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50만 원까지 해서 총 550만 원의 추가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스 프레지던트까지 가면 현금 보너스 3천만 원에 제품 보너스가 800만 원대, 거의 뭐 3천만 원대가 그냥 한 달 안에 생기는 거죠. 정말 꼭 가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첫 강의라 제가 수업을 하면서 틈틈이 PPT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 대표님들에게 힐리의 비전을 강력하게 전달을 해드릴까 고민해서 만들긴 했지만, 가장 좋은, 내가 좀 내용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짧게라도 해야 이분들에게 짧게라도 하는 게 이분들을 위한 강의다. 그래서 PPT를 최대한 줄여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마지막 장일 거예요.
같아요. 네. 어때요? 짧은 거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제가 오늘 한 강의 내용 중에 가장 마음에 든 게 아마 짧은 강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꿈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꿈이 있고요. 부족한 강의를 이어서 가는 것보다 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 게요. 저는 두 번의 경험이 있었어요.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은 빠르게 승급을 해서 직급자로서의 3년 정도를 액티브하게 보냈었습니다. 그때는 매일매일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계속해서 제가 앞에서 무대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 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났을 때는 꾀를 부리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다이아몬드 가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내가 정말 내 시간이 없으면 또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 팀이라는 게 계속해서 업앤다운이 있고 또 무너졌다가 다시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또 지칠 수도 있는데 초반부터 내가 너무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건 하고 싶지 않다. 이게 저 두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을 때의 목표였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애쓰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 팀이 또 빠르게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마음을 바꿨어요. 스폰서님들이 시키면 하자. 그냥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발전이 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들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웬만해서 그냥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발전하고 또 계속 해봐야 내가 부족함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도전을 하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대표님들의 도전을 응원하고요. 마무리 한 장 남았어요. 네. 저는 겸손함을 배움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겸손함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겸손하다고 어떻게 말로 한다고 겸손한 건가요? 배움의 자세로 저는 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감은 실력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실력을 갖춰 나가는 그런 어떤 리더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회를 잡으세요. 오늘 바로 지금. 감사합니다.